우리가 화요일 날 뵙고 이제 목요일 날 뵙는데 기억 잘 나시죠? 네, 민정님도 안녕하시고, 네, 미나님도 안녕하세요. 우리가 저번 화요일에는 기본 독서 토론 자체에 대한 유연한 개념과 또 필요성, 그리고 이제 질문 만들기 실습, 세 가지 방향으로 질문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이제 했었죠. 네, 딱 2시 정각이 되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조금씩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서, 네, 진미님도 안녕하세요. 네, 개선님 안녕하시고, 미향님도 안녕하세요. 네, 민경님 안녕하세요. 이제 2시가 되었으니까 슬슬 시작하면서 추가로 오시는 분들 이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2차 시입니다. 네,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하면, 저는 독서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고, 이제 독서교육을 공부하고, 문화 컨텐츠 작도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있고, 또 독서 모임, 성인 독서 모임도 이제 7년째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나름의 이제 이벤트로 4번 다 참여하시고 꾸준히 참여 잘해주시는 분들에게 신간인 독서에도 교육이 필요한다면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저번 차시에 독서 토론의 기본 개념과 필요성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독서 토론을 구성하는 책, 여러분이 신경 쓰시는 도서 선정부터, 그리고 패널 관리, 그리고 여러분이 진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방식으로 질문 만드는 법을 배워보고, 또 마지막에 실습도 같이 해볼게요. 우리가 저번 화요일에 여러분이 딱 홍길동전이라는 그 작품 하나로도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질문을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도 그런 식으로 한번 실습, 머리가 말랑말랑해지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이 독서 토론을, 독서 동아리를, 독서 모임을 준비하실 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받다 보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많이 돼요. 어떤 책으로 할지 모르겠다. 책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어떤 책으로 해야지 패널들, 사람들도 만족을 하고 이야기거리도 풍부해지는지 좀 어렵다, 선정하기.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시고, 다음은 어떻게 참여를 유도해야 할지,
그것이 되게 어렵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이제 참여 유도하는 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참여를 유도해야 독서 모임 토론은 되게 활기차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려워하신 점이 있었고, 그리고 질문 만들기. 질문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더 조금 나누기 좋은 질문들에 대한 고민. 어떻게 대화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하는데 그 시작점이 되는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에 대한 고민이 이제 많이 있었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초기나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 맡으면 모임을 오래 운영하는 운영자나 이제 모임장들과 이제 시간을 갖고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이런 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안 모여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자율적으로 독서 모임하고 할 사람 모여라 라고 하면 잘 안 모일 때 많으실 거예요. 그때 뭐 봉사 점수 준다, 뭐 수행평가에 들어간다, 이런 먹을 걸 준다, 이렇게 단물로 유도를 해야지 그나마 올까 말까 하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성인들도 우리가 저번에 프랜차이즈형 모임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수많은 모임이 이제 인원 모집이 안 돼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와 마음 맞는 같이 모임할 사람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모여서 고민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이제 싸운다.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이제 기싸움 한다고 싸우고 성인들은 또 성인들끼리 마찰이 있어요.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사이에서 또 갈등이 생기고, 또 성인들은 나름의 다 머리가 크잖아요. 각자 자기 영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빈정 상한이도 꽤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오픈 모임은 그때그때 도서나 일정을 정하고 이제 가능한 사람이 모이는 그 선착순으로 이제 자르는 그런 모임을 이제 오래 했을 때 어떤 분은 이제 자신과 상극인, 제가 승화면 혹시 승화 씨 오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참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승화 씨 오면 안 가려고. 승화 씨랑 겹치기만 하면은 뭔가 뭐 가치관도 좀 안 맞고 여러 가지 이제 말이 엉키고 얼굴 붉히고 이런 일이 있어서 저 승화 씨 오면 안 갈래요. 이렇게 책이 좋고 그 분위기가 좋아도 그렇게 관계 면에서 고민하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우리가 어제 이제 그 홍천여고 학생들에게 독서 모임이 어떤 점이 좋아라고 했을 때 친구들끼리 친해져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라고 말한 것처럼 독서 모임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 간에 이런 갈등도 이제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모임을 운영하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한 1년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걸 계속 이제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하려면 뭐 사람을 새로 모집하거나 새로운 기획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쭉 하다 보면 옛날처럼 재밌지가 않고 흥미가 떨어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처음에 그 의도와 또 모임을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오래 같이 한 구성원으로 오래 모임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특히 제가 있는 모임에서는 서로 싸워서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 결혼한 커플이 3커플이나 됩니다. 모임 안에서만. 제가 7년, 2014년부터 해서 이제 7년 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들 모임장 저한테 이제 다 들켰죠. 초반에는 서로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 같다가 슬쩍 연애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하고 연애할 때쯤에는 다 모임 탈퇴합니다.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든지 우리가 독서 모임, 독서 토론, 사람이 여럿이 모이는 커뮤니티에서는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이런 것들이 잘 구분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래 지속되는 데는 여러분이 되게 좋은 질문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지만 서로 사이좋게 분위기를 잘 만드는 게 더 오래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질문은 그냥 하나씩 골고루 만들어서 우리 섞어볼까라고 해서 해도 여러분이 직접 만들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고 뭐 인터넷에서 찾아서 구할 수도 있는데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쉽지 않고 그게 은근히 중요해서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런 면에서 이런 고민거리를 서로 공유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구성 요소마다 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도서, 결국 독서 토론의 책이 있어야 하니까 어떤 책을 선정하느냐, 무슨 책으로 하느냐, 그리고 참가자,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리고 사회자,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 요소들이 크게 우리가 독서 토론을 진행하면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3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되게 프리한 모임 같은 경우는 사회자를 따로 두지 않고 돌아가면서 그들끼리 유연하게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학교 사서 선생님이니까 여러분은 사회자로 두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제 어떤 모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컨셉을 먼저 정하는 게 이 도서와 참가자와 사회자보다 더 우선시 돼요. 이 컨셉에 따라서 어떤 책을 할 건지가 달라지고,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사람을 모아서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컨셉을 먼저 고민하고 모집을 하거나 그 프로그램을 짜는 게, 기획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어제도 이제 독서 모임 하면 어떤 점이 좋아요 라고 많이 여쭤보고 했었는데, 내가 우리 독서 동아리를 위해서 함께 하고 싶은 프로그램의 목적은 독해력 키우기다 라고 이제 여러분이 컨셉을 정할 수도 있고, 나는 그냥 책을 아이들 즐겼으면 좋겠어, 재밌게 즐기고 책이랑 같이 일상생활을 친구처럼 지냈으면 좋겠어, 꾸준히 함께 했으면 좋겠어, 독서 습관 키우기를 컨셉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냥 꼭 책이 아니더라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 같이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우리 독서 동아리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학교 생활을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컨셉을 잡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면 좋죠, 한 번에. 근데 기본적으로는 나중 비중을 둬서 비율 조절을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내 이 독서 동아리 운영의 목적은 무엇인지, 컨셉은 무엇인지를 정하는 게, 그리고 나름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하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책을 고를지, 내가 어떻게 사람 관계를 형성할지,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나름의 기준이 돼요. 스탠다드. 그럼 훨씬 이제 좀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책 읽고 이야기 좀 나눠볼까라고 해서 한번 그냥 모여봐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떤 컨셉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게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세 가지 결로 예를 들어서 나눈 건데, 여기에 따라서 책도 어떤 책을 고르느냐, 독해력과 논리력을 키우려면 조금은 어려운 책, 같이 뭔가 탐구할 수 있는 책을 구하고, 또 명확한 논점거리, 질문거리를 할 때도 함께 뭔가 알아내고 탐구할 수 있는 논점 있는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직접 이제 논리력으로 이제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거기서 서로 이제 지적하고 하려면 형식, 여러분의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거, 그런 점이 이제 중요해지고요. 우리가 조금은 유연하게 독서 습관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어려운 책은 책을 멀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우선 쉬운 책부터, 좀 재밌는 책부터 접근하게끔 하고, 그리고 부담 없이 누군가 나에게 반발을 한다는 논리적인 비판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우선 자유롭게 대화를,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습관을 우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지속적으로 다음에 또 올 거지 라는 마음으로 다음에 또 오게끔 하는 그런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즐거운 학교 생활이라고 했을 때는 뭐 책이든 영화든, 책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뭐 학습만화 되게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우선 네가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와서 꼭 책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친목을 이렇게 유지시켜주고, 뭐 다과 파티도 하고 같이 뭐 운동도 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서 그냥 학교 생활에 얘가 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컨셉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독서 모임의 컨셉에 따라서 특히 첫 번째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것과 즐거운 학교 생활에서는 갭이 꽤 큽니다. 어떤 책을 정하고 누가 3,000%를 해줘도 그걸 존중하느냐, 아니면 거기까지 해야 돼, 너무 이야기 멀리 가서 다시 돌아와, 이렇게 여러분이 진행할 때 끊는 거, 그런 기준 자체도 여러분의 컨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주관적인 느낌과 그런 것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진행되고 다른 책 선정하고 이렇게 하면 참가하는 학생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우리 특히 어린 친구일수록 선생님은 제 말할 때는 말하게 냅두고 내가 말할 때는 왜 말 끊어요? 제가 나보다 3마디 더 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공정성에 휘말립니다. 이게 여러분 요즘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공정인 거 아시죠? 뭐 대학생도 점점 더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해요. 학생도 그렇고 고등학교, 중학교 점점 더 그런 것에 되게 예민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든지 기준과 규칙을 함께 정하고 형식을 함께 정하고 함께 이해한 다음에 진행해서 그런 마찰이 없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고 사람들이 정말 좋은데 진짜 선생님과 진행자와의 마찰 이런 걸로 선생님이 나 싫어해, 나 안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모임 이탈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 식으로 또 나중에 뒷말을 남겨가지고 오히려 되게 시끌시끌하게 안 좋은 소문이 돌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동아리라는 하나의 커뮤니티 자체를 유지하는 데는 이런 명확한 규칙과 함께 컨셉을 같이 잡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도서 선정부터 해서 함께 같이 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책을 제가 정말 나는 책을 좋아하는 이런 독서교육 전공자로서 막 야 이건 정말 좋은 책이야 라고 선정하고 이래도 오는 사람들이 자기 목적에 맞지 않고 결이 다르고 이랬을 때 굉장히 불만족스러워하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모임이 시작했을 때 와, 내가 정말 책을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나의 인생 책들을 다 선정해서 그걸 같이 읽어야지라고 막 하고 이랬었는데 한 1년 하다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추천도 받고 투표도 하고 이렇게 좀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책 선정부터 해서 여러분이 컨셉을 정한다는 관점 하에 책 선정부터 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사서 쌤으로서 진행자로서 이제 사회자로서 직접 선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는 약간의 전문성.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이 모임 참여하고 이럴 때도 저는 진행자분의 안목을 믿습니다. 제가 선택하기 힘들어서 이런 독서 모임에 참여해서 그 선정된 책의 안목을 믿고 읽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더 진행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선정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친구들이 좋아하는 책을 추천을 받고 그 중에서 또 투표하고 좀 더 민주적으로 정하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 문학상 이런 것 중에서도 아이들이 선정하는 문학상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이들이 읽고 재밌어서 투표하는 거. 그러니까 꼭 뭐 도서 전문가, 뭐 문학 뭐 평론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아이들이 선정해서 이제 상을 주고 출판하는 책도 있는 것처럼 조금 민주적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아이들의 좀 자율성을 줘서 그 초등학생은 좀 힘들 수 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가능한데 네가 정말 좋아하고 네가 정말 아끼고 같이 나누고 싶은 책을 이제 역할을 이임하는 거예요. 되게 자율, 주도성을 주는 거죠. 그럼 그 친구가 스스로 책도 선정하고 막 나누고 싶은 발제도 하고 이렇게 준비함으로써 되게 참여를 많이 하면서 자기가 또 되게 동아리 자체에 대한 커뮤니티 자체에 대한 열정도 생기고 자 으쌰으쌰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나의 책임을 이양해서 주도성을 좀 키워주는 방법도 있어요. 선생님을 약간 관리하는 입장으로 가는 거죠. 1번에서는 좀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이끈다면 3번은 아이들이 스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입장에서 좀 거리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맡기고도 싶은데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러면 그 조율하는 여러 가지 세 가지를 섞을 수 있어요. 저도 제가 모임 같은 거 하고 이랬을 때 우선 그냥 민주적으로만 하면 무조건 베스트셀러, 막 들어본 책 이런 거에 쏠릴 수 있어요. 유명한 작가 이렇게 쏠릴 수가 있어서 이제 친구들이 추천한 것 중에서 여러분이 한번 필터링 한 다음에 그 중에 투표하는 거, 아니면 선생님이 이제 5개 뭐 이렇게 5배수, 3배수, 5배수 정도로 선정한 다음에 그 중에서 아이들이 투표하게끔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권과 아이들의 참여율을 좀 잘 섞어서 하는 방법. 이것이 약간 지속 가능한, 꼭 선생님의 주도적이고 효율적인 독서 모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독서 모임에서 잘 섞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히 요즘 점점 사람들이 뭔가 참여하고 뭐 댓글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하려고 내가 참여하고 내가 만들고
근데 좀 주도적으로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런 면을 잘 살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선정하실 때 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크게 세 가지가 난이도와 흥미도와 생각거리예요. 난이도는 이 책이 어려운가, 흥미도는 이 책이 재밌나, 생각거리는 이걸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요소가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이 특히 초등학교 쌤은 이제 느끼실 텐데 글밥이라고 하죠. 글밥. 그냥 읽기도 전에 책이 두껍거나 막 글이 빼곡하게 있으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이래서 딱 펴봤을 때 이거 글이 좀 자간도 넓고 좀 이게 눈이 좀 편하게 읽히느냐 아니면 그림이 좀 중간중간 섞여서 좀 읽기 눈이 편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자체가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레 겁먹는 친구도 많고 사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독서 모임 하는데 이제 두꺼우면 우선 저 안 할래요. 시간 없어요. 막 이렇게 겁먹는 사람도 많아서 저도 항상 400페이지는 넘지 않는 책으로 선정하자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룰을 하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분명히 읽다 보면 잘 읽히는 책이 있고 빠르게 읽히는 책이 있고 얇아도 잘 안 읽히는 책도 있어요. 그런 내용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그 전에 도입 부분에서 글밥이랑 사파 비율 같은 걸 조율해서 이거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좀 심어주는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또 너무 쉬운 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모임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성향에 맞게 급박과 사파 같은 것들을 봐서 내용 전에 그런 형식적인 면을 봐서 난이도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난이도를 형성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제, 그리고 아이들의 배경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래서 뭐 유아 누리과정부터 해서 계속 우리가 생활 주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학교 이야기, 가정 이야기, 뭐 가족, 막 계절 이야기 이런 것들을 계속 건드는 이유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친근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먼저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책도 아이들이 이제 친근하고 관심을 갖고 배경 지식을 좀 갖고 있는 것들은 조금은 더 쉽게 이제 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책 내용으로 들어가면 결국 이제 너무 이제 특히 번역된 책들은 특히 문체가 너무 매끄럽지 않아서 안 읽히는 경우도 꽤 있고 어휘 같은 경우들이 낯선 어휘가 있거나 좀 어려운 어휘가 있어서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화요일 저번 차시 때 막 중학생들 이제 독서 캠프 고등학교 애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휘에서 막히면 기본적으로 내가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맥락을 통해서 추론해서 간단히 넘어가지만 그런 독해력이 없는 친구는 바로 스톱이에요. 스톱. 아, 나 재미없어. 몰라.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뭐 어떤 책에서는 한 페이지당 내가 모르는 어휘가 몇 개 있는지 아이들의 수준을 체크해라. 그래서 5개 이상이면은 그 책은 덮어라. 뭐 이렇게 말하는 책도 그 독서교육 전문가도 있는데 꼭 5개 이런 숫자는 아니더라도 한번 보고서 아이들의 어휘력, 나이가 어릴수록 어휘력 같은 걸 체크해서 우리 동아리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독서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사실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 얼만큼 이해했는지는 사실 대화를 나눠보거나 글 쓰는 거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기본 네가 여기서 모르는 어휘 동그라미 쳐봐. 그렇게 해서 너무 많으면 이 책은 애가 어렵겠구나 이런 것들을 감을 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기본 난이도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고 독서 토론을 위한 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편하게 내 생각을 나눈다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것보다는 좀 쉬운 게 낫다. 왜냐면 어려운 거는 같이 탐구해서 이제 알아가는 건데 내가 제대로 이해도 못했는데 내 생각을 더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신 있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해한 상황에서 내 생각과 경험을 더해서 말까지 꺼낼 수 있게 하려면 조금은 쉬운 게 접근성 자체가 높다. 실제로 호기롭게 내가 독서 모임 할래요 라고 왔다가 그럼 이 책 읽고 라고 했을 때 책 다 못 읽어서 못 오는 경우도 많아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처음엔 되게 저 진짜 독서 모임 꼭 해보고 싶어요. 저 버킷리스트였어요. 막 이렇게 와가지고 들뜬 상태로 참여 신청을 했는데 이 책 읽고 오세요 라고 했는데 책 자체가 엄청난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이 좀 동아리 자체가 틀이 잡히기 전까지는 조금 쉬운 책으로 자신감을 심어주고 좀 자기 효능감을 갖춘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우선 좋다. 학생들은 특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도에서는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선호하는 장르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정말 대다수가 아닌 이상 여러분의 그 동아리원 그 모임 친구들의 선호하는 뭐 주제나 장르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파악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남자와 여자가 결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 남자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결이 다르기도 하고 장르도 좀 차이가 편차가 있어서 책을 우리가 애들이 책 안 읽는다라고 하지만 웹소설 좋아하는 애들 웹소설 되게 많이 읽기도 하고 우리가 그 뭐 팬픽이라고 하는 새로운 약간 특이한 연애물 같은 그런 희한한 장르 같은 것도 열심히 읽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읽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요즘 뭐 추리나 여러 가지 뭐 웹툰, 뭐 학습 만화 같은 것들도 잘 섞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선택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먹은 성인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들어본 책, 요즘 잘 나가는 책, 왠지 안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책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실히 참여율이 높아요. 저만 해도 이제 저만 아는 막 보물 같은 책을 선정하고 모집하는 것보다 요즘 잘 나가는 책 하면 사람들이 나 저거 읽어보고 싶었는데 라고 많이 참여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책들이 이제 책에 대한 흥미도를 높여준다. 이런 베스트셀러나 이런 나름의 명함들, 명판들이. 그래서 베스트셀러 자체를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베스트셀러는 기본적으로 대중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대중적인 면이 있어서 대중성에 맞는 흥미도는 어느 정도 보장은 할 수도 있다.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요. 명작은 어렵지만 어렵고 좀 따분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들어본 책을 마스터했다. 내가 들어보기만 했었는데 이런 내용이구나 알았다. 뭐 이런 정도의 만족감도 어느 정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래도 좀 더 접근성 있는 흥미도를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관심 있는 주제, 특정 키워드. 실제로 이제 홍천여고 예를 말씀드렸을 때 거기는 독서 동아리들이 이제 자기의 진로나 관련된 주제에 맞게 모이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들 모이세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정말 내가 교사가 되고 싶거나 여러 가지 교육에 자원봉사라거나 교육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교육에 관련된 책을 읽고 그러면 좀 더 참여율이 높고 좀 더 이제 노쇼 같은 거 없이 유지가 잘 되고 어떤 친구는 이제 컴퓨터, 뭐 IT, 로봇, 막 여러 가지 자기 관심 있는 주제에서 맞게 하면 조금은 이제 흥미를 느끼고 참여율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아이들이 말도 안 하고 참여도 하기 너무 어려워요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의 우리가 MBTI 하듯이 아이들의 기본 성향 테스트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데미안은 성인들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되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소설인데 BTS에서 방탄소년단이 이 데미안의 모티브로 이제 음악을 만들고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이렇게 화제가 되고 또 방탄소년단의 앨범의 모티브가 된 소설 같은 것들이 막 따로 소개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사실 나의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나의 독서력보다 훨씬 어려운 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구합니다. 막 저도 무슨 방문중학교랑 몇 군데 이제 전교생 모아놓고 뭐 하는 거에서 해리포터 안 읽었어도 막 데미안 읽은 친구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읽었냐더니 뭐 방탄소년단 이야기하면서 또 엄청 두 번, 세 번 읽었다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꽂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막 졸리지 않고 잠을 줄여가면서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건드려주면 또 요즘은 덕후의 시대라고도 하거든요. 덕후? 내가 한 분야의 덕후가 되면 그 자체가 전문성이 되고 내 진로나 컨텐츠 구성하는 데 또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런 주제를 잘 건드려줘서 진로랑도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흥미도는 결국 모두가 재밌어하고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생각거리. 생각거리가 여러분의 발문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친구들이 책을 읽고
가서 무슨 이야기 할까라고 감을 잡는데도 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가장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 이 책을 읽으면 이런 이야기를 나누겠구나. 좀 뚜렷한 책이에요. 우선 지금 모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책이 좋은 책이다가 아니라 이런 책으로 모임하면 우선 진행하는데 좀 수월하다. 여러분이 발제를 할 때도 수월하고 책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가기 전에 마음 준비가 돼요.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구나라는 그림이 좀 그려지면. 그래서 특히 청소년 책 같은 경우는 가족, 뭐 친구, 뭐 어떤 학교 폭력, 어떤 뭐 친구 간의 뭐 우정 이런 식으로 컨셉이 뚜렷한 책들이 많은데 그것이 더 독해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모임을 진행하는 생각을 이끌어내는데도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막 친구들이 말을 안 해요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여쭈었을 때도 바로바로 채팅창에 나오는 질문들이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대답할 상황이 되고 그것에 대한 내 뭐 심리적인, 인지적인 준비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툭툭 잘 나오거든요, 좀 더. 근데 왜 저런 걸 물어?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조금 더 막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주제나 컨셉이 좀 뚜렷하다라고 했을 때 우선 모임 선정 도서로서 조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 중학생, 우리가 맨날 중2병이라고 막 놀리기도 하는데 현재 맞닥뜨린 고민에 대한 해결 관련된 책들이 집중도가 높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출판계 트렌드 중에 하나가 재테크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와서 코로나 관련된 책들도 있고 뭐 경제가 많이 힘들어지면서 대학생들부터 해서 죄다 재테크 책 같은 것들이 이제 붐이다. 이런 출판계 트렌드 뉴스 기사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책을 안 읽었어도 나 엔잡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 사람은 안 뽑고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생기면 면접에 관련된 책, 지금 트렌드 관련된 책, 마케팅 관련된 책 이런 식으로 막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용서라고 하는 것들이 꾸준히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지금 닥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까 도와주는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이들은 꼭 막 이야기가 가득하고 교훈적이고 막 되게 따뜻한 뭐 그림체 막 이런 것들 이제 접하게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도 이제 알겠지만 특히 아이들이 현재 어떤 고민이 있는지 거기에서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아이들의 참여율과 그리고 생각거리가 이제 잘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의 이야기거리가 풍부한 책. 그래서 우리가 원형적인 소스라고 하거든요. 원형적 소스.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복잡한 이야기라도 결국에 말하고 싶은 건 사랑, 우정, 우리의 꿈, 뭐 인생 뭐 이런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몇 가지 공통된 키워드로 특히 고전명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간의 공통된 정서나 그런 것들을 건드려 준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원형적인 소스들을 바탕으로 내가 책을 읽지 않더라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성인 독서 모임에서도 항상 사랑 이야기 나오면 책 안 읽었어도 막 서로서로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가족 이야기 이런 것도 다들 가족이랑 기본 사랑, 뭐 학교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학교가 주제인 것들 드라마 엄청 많잖아요. 웹툰도 요일별 1, 2, 3등은 거의 이제 학교 이야기가 막 있어요. 그럼 다 학생들이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학교 졸업한 20대, 30대, 40대들을 다 보면서 공감하고 비교하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거리라는 게 정말 엄청난 통찰력이 아니더라도 기본 공감대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생각을 꺼낼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수월한 그런 책들을 건드려 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어마어마하게 고민해서 내가 막 생각을 쥐어짜는 친구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습관이 잡히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서 그냥 툭 건드려도 이 기본 몇 가지는 나올 수 있는 선생님이 막 굳이 이렇게 끌어내지 않아도 이 책 읽으면 이 정도 이야기거리는 기본 나올 것 같은 것들 그런 요소들이 갖고 있는 책을 선정하시면 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사서 선생님이지만 저도 이제 책을 이렇게 분류하고 나이별로 분류하고 추천하는 이제 일도 해봤었지만 추천 도서도 또 너무 많아요. 추천 도서도 너무 많아서 또 골라야 되고 이런데 그래도 저는
조금은 이제 학교 내에서 하는 거 안정적으로 마케팅에 너무 현혹되지 않은 책, 이제 추천받을 수 있는 책 목록으로는 이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제 이것도 어머님들도 많이 추천해 드려요. 어머님들도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서 목록을 추천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계속 책을 검색하고 선정하는 능력을 키우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쌤도 마찬가지고, 누가 계속 골라준 거를 내가 하다 보면은 결국 언젠가 이제 내가 스스로 컨셉을 정해서 뭔가 했을 때 막히게 되거든요. 계속 다른 사람의 지도안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이 짠 기획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 애들과는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컨셉을 먼저 정하면 컨셉에 맞는 책들을 여러분이, 요즘 온라인 서점이 되게 잘 돼 있어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서 아, 요즘 이런 책들이 있고 이렇게 분류들을 하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그리고 이 추천 도서 같은 것들도 사실 저도 막 여기저기 다 검색해서 맨날 막 옛날엔 엑셀로 목록 받아서 정리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내가 어디 추천 도서가 되면 우선 출판사에서 신나서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해시태그를 걸려서 검색이 되게끔, 그리고 온라인 서점 이런 데들이 또 발빠르게 그런 것들을 반영해요. 그래서 우선 제일 큰 온라인 서점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스24 내에서 추천도서 코너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MD들이 선정한 코너도 있고, 이런 것들도 뭐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조금 이제 사이트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다 보면 여러분의 좀 구미에 맞는 책 목록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추천도서 내에서도 이렇게 많습니다. 추천해준 곳이. 그리고 나름의 다 성향도 조금 있고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고, 또 편집자 추천은 사실 이거는 거의 마케팅적인 요소가 조금 가미되기도 하고, 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주제 중심의 키워드 검색을 많이 해요. 내가 어떤 과학에 대한 책으로 뭔가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과학을 들어가서 거기서도 이제 뭐 신간 순서, 뭐 인기 순서 여러 가지를 필터링을 해가지고 검색해서도 많이 이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인터넷 서점이 하여튼 옛날보다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여도 잘 돼 있다. 그리고 저는 SNS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SNS에서도 이제 많은 그런 소개를 받아요. 그래서 SNS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팔로우하는 것도 있지만 이 주제를 팔로우할 수 있어요. 주제. 그래서 여러분 책 추천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사람들이 추천하고 싶은 책을 이제 그렇게 해시태그를 달고 그걸 누르면 이제 검색이 되는 것처럼, 인스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 독서, 책, 뭐 책스타그램, 책 읽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해시태그를 하면 그런 걸 게시물을 올린 사람들 것들을 모아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아, 요즘 이런 책이 많이 읽히는구나, 좀 트렌드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책을 추천해주는 어플들이 이런 거 있어요. 플라이북, 그리고 왓챠플레이라고 영화 추천해주는 곳에서 이제 책도 추천해주고, 여기서는 조금은 빅데이터 중심으로 여러분이 이제 개인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별점을 매겨요. 책에다 평점을. 그럼 그 평점을 바탕으로 비슷한 책들을 추천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나름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서비스가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또 사라지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 거는 좀 더 이제 뭐 아이북케어나 한우리 같은 경우에서 추천 도서들을 이렇게 뭐 교과 연계라고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해요. 뭐 제가 한우리 다니거나 뭐 협찬하고 이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한우리 독서 토론 논술을 거기서 오래 했기 때문에 나름 논술에 쓸 책이나 이런 것들도 수시로 선정하고 뭐 하기 때문에, 한우리도 자체 출판사의 이런 영향도 뭐 100%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나름 주제나 이런 게 분류가 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독서 앱들, 특히 자녀 독서 앱들 꽤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이용해 보시고, 마음에 지웠다가 이용했다가 해서 마음에 드는 거 한두 개 갖고 계시면 나름의 좋은 통로를 얻을 수 있어요. 나름의 꿀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상의 시대라고 유튜버들 많이 하고 이러시는데, 유튜브에서도 책 소개해주는 채널 같은 거
좀 내 구미에 맞는 채널 같은 거 같이 잘 알아보시면 추천 받을 수 있고, 또 지금은 종영됐지만 요즘 책방 이렇게 미디어들을 활용해서 계속 책을 추천을 받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책을 추천해주는 책들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지성을 한번 발휘해 보도록 할게요. 집단지성. 여러분의 경험상 여러분이 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여러분이 하는 독서 동아리에서 같이 하면 좋을 책 3권을 이렇게 따로따로 말고 한 라인에 3권을 딱 추천해서 깔끔하게 서로서로 공유하는 자리를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집단지성을 만드는 거예요. 우선 이 3권은 반응도 좋았고 나도 정말 좋았고 같이 하면 좋은 책이다. 3권을 넘지 않게 한 권에서 3권 정도 나름 이제 채팅창에 추천을 한번 해주세요. 그럼 다른 분들은 이거 모아두었다가 나름의 소스로, 집단지성 소스로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다음에 이제 저도 나름 이제 추천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이거는 약간 효과가 벗어났는데 여러분 이제 우선 아까 나왔던 것처럼 동물농장 뒤에 있는 거는 이제 꿈백화점이라는 달라구스 꿈백화점이라는 요즘 핫한 책이에요. 요즘 핫한 책인데 제가 저게 가려졌으니까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달러 구투 꿈 백화점이라고,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달러 구투 꿈 백화점이라고 조금 이제 되게 따뜻한 이제 꿈을 파는 사람들, 약간 상상력을 자극하는 따뜻한 이야기라서 학부모나 청소년이나 선생님들도 이제 좋아하시는 내용, 따뜻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동물농 여러분 이제 그만 추천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추천하시고 그만 추천하시고 이제 수업에 집중해 주세요. 이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동물농장과 이제 꿈백화점 소설로서 추천을 이제 드리고, 그리고 그림책으로는 제 슈퍼거북이라는 책을 되게 인상 깊고 재밌게 보고 수업 활용도도 높아서 이 책을 많이 추천해 드려요. 엄마 학부모 교육하고 이랬을 때 책을 어떻게 엮어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 엮기 좋은 이제 시리즈로 슈퍼거북과 네, 정현님 저도 슈퍼토끼도 준비했습니다. 달러구트 꿈백화점, 이런 표제 달러구트 꿈백화점, 정말 꿈 건물 같은, 네, 달러구트 꿈백화점. 그리고 지금 같은 그림책으로는 슈퍼거북 슈퍼토끼가 이제 우리가 아는 토끼와 거북이랑 연결해서 뭔가 하기 좋아서 이제 이 책을 추천해 드리고, 같이 수업 엮어서 하기 좋고 생각을 많이 자극하기, 그리고 이제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뒤튼 늑대가 들려준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이런 거 하면은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다른 입장에서 보면 서로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것들을 인식할 때 좀 좋아서 저 이렇게 해서 좀 머리를 말랑말랑하고 다른 사람이 너랑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이 3가지를 잘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 책 추천을, 그림책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냥 소설 그 다음 단계 청소년 소설로는 페인트랑 달러구트 꿈백화점 동물농장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좀 더 올라와서 비문학으로는 시간 좀 오래되긴 했는데 제가 이제 토론 수업하고 이랬을 때 가장 많이 활용한 책 중에 하나, 이게 생각 대 생각이라고 논쟁거리들을 모아놓은 건데 좀 시간이 지금은 지났지만 그래도 유효한 거리들이 있어서 애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특히 저는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도 이걸 읽고 뭐 메일이나 이제 DM, SNS DM도 많이 받았어요. 나는 문화 콘텐츠 지원하고 싶은데요 이러면서 지원도 많이 했고 했는데, 미디어에 관심 있고 이런 친구들은 또 이걸 같이 보고 토론하고 독서신문 만들고 이런 과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책은 너무 많지만 여러분이 이제 계속 선택해 보시는 걸,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추천하신 책들은 제가 한번 쭉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공유를 할게요. 이렇게 많습니다. 네. 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책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이번에는 함께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선 몇 명이 적당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적당히 서로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 2시간을 전제로 했을 때 저는 5명에서 8명을 좋게 봐요. 5명에서 6명이 이제 원활하고 사람이 적으면 이제 한 사람당 말할 수 있는 양은 늘어나는데 다양한 생각을 접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사람이 너무 많으면 뭐 왁자지껄하고 분위기는 되게 좋은데 한 사람당 발언권이 좀 줄어들고 이래서 저는 이 정도를 균형으로 보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있고요. 뭐 컨셉에 따라서 강의형 스타일이면은 이제 많이 할 수도 있고 뭐 정말 소수 코칭 느낌으로 하면 적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막 2명, 3명 이렇게 하면 조금 이제 텐션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다운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모임하는 분들에게 좀 지속 가능한 모임 팁 중에 하나는 어떤 책을 하고 뭐 어디서 하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4명을 우선 만들어라. 운영자처럼 친밀하게. 여러분이 따지면은 정말 충실한 학생들, 정말 나와 호흡이 잘 맞고 도서관에 있으면 도서부 학생들 같은 식으로 정말 나의 측근 충신 같은 정말 뭘 해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3, 4명을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고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한두 명씩 붙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열린 상태에서 하나하나 시작하려고 그러면 좀 힘드니까 우선은 4명에서 5명 안정권을 만들어 놓고 서로 정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진행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모집할 때도 결국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연령대를 정하고 어떤 관심사를 정하고 어떤 성별을 정하고 여러 가지 그 조건화 작업을 통해서 모집을 이제 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내가 기대하는 바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바 기대에 부응하는 모임 내가 생각했던 컨셉 우리가 결이 맞다고 하는 그러면 약간의 조금은 서로가 분명한 이제 타겟팅을 했을 때 그랬을 때 만족도가 바로 높아지는 경우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 독서 능력이 되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같이 학교에서 담당했을 때는 기본적인 여러분이 그룹을 재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같은 학년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룹을 재구성해서 그 안에서 다른 책으로 다르게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러려면 여러분이 나름 반장 같은 사람 나는 잘 구려놓고 그러니까 잘 행동대장 하여튼 그렇게 운영진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분리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공교육이라고 해서 모두 다 묶어서 다 일방향적으로 할 필요는 딱히 없어요. 어제 말한 홍천여고 전부 다 독서 모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래도 결국 다 다른 특색의 독서 모임이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 치시면 되게 친구들이 만든 재밌는 홍보 영상들이 있어요. 독서 동아리 내에서도 우리 독서 동아리 들어오세요라고 서로서로 특징을 잡아가지고 홍보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학생들이 참 재밌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여자 관리를 여러분이 이제 초반에는 와주면 감사하지만 어느 정도는 나는 컨셉을 갖고 이렇게 분류하는 게 좀 지속 가능한 모임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오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서 결국 책을 읽고 참여하는 과정까지 크게 봤을 때 책 읽을 시간을 주는 거 그리고 책 읽는 나의 독서력부터 해서 마음가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을 체크해 주는 거 그리고 좀 참여도를 높이는 거 이 3가지가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이 아까 너무 참여 안 한다라고 했던 것도 결국 아이의 뭐 태도 문제도 있지만 애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그 준비가 필요한 그런 시간 요즘 애들 맨날 바쁘다고 하잖아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이게 구비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기본적으로 읽을 시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학교 입장에서 집에서 읽어와라고 하면 안 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내에 읽고 뭔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제가 지금 대학생들 코칭하는데 대학생 읽기 능력 코칭하는데도 그때 담당자가 하는 말씀이 대학생들이 바쁘니까 뭐 읽고라는 이런 과제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읽기 능력을 체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했더니 결국은 책 읽는 걸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 시간 내에 5분, 10분 내에 읽을 수 있는 칼럼을 제가 다 구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내에 이제 칼럼 읽고 바로바로 피드백하는 식으로 이게 시간을 확보해 줘서 진행을 하는데 그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애들이 뭐 사실 뭐 전공 시험이 있어요, 다른 과제 있어요, 막 이러고 요즘은 애들도 학원 가야 돼요, 뭐 이런 것도 시간이 없잖아요. 읽을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되게 나름 중요하다. 그 학교 내에서 이제 나름 지원을 많이 받는 동아리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더라도 집에서 영화 보고 와라고 하면 안 되니까 학교에서 교실을 이렇게 비워둬서 빔을 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국어 시간에 독서 동아리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 이런 것을 같이 배우고 그리고 사서교사와 이제 그 교과교사 국어쌤이랑 사서쌤이랑 이제 우리가 협동 티칭이라고 하는 것들 같이 프로그램을 같이 구성해서 잘 이게 조율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평가 요소에 독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 넣어주기도 해요. 그럼 애들이 그냥 뭐 왜? 라고 했다가도 수행평가 들어간다니까 해야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려 보면 결국 학교 수업 시간 내에 어느 정도 시간을 만들어줘서 읽을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 요즘은 한 학기 이제 한 권 읽기 이런 것들 통해서 조금씩 그런 것들 책 읽는 시간이 아예 정규 수업 시간 안에 들어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죠. 그게 결국은 나가서 읽고 하라고 그러면 안 읽으니까 읽을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니까 학교 서서쌤은 학교 내 시간, 학교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긍정적인 부담을 이제 주는 것, 너무 부담 많이 가지면 이제 적당히 줄여주고 조율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시간 없다는 말은 진짜 뭐 초등학교부터 아주 입에 붙었죠. 근데 그런데 여러분 어, 유튜브나 SNS에 머무르는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유튜브랑은 별개다. SNS랑은 별개다. 왜냐면 여러분 다 그런 거는 이제 기록에 남으니까 시간 없다고 하는데 유튜브 볼 시간은 많네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든지 심리적으로 어, 부담을 가지면 이제 될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구성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환경 조성이라고 하거든요. 환경 조성하는 면에서도 시간 관리가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시간을 만들어서 책 읽을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내용도 뭐 자기계발서에도 많이 나오고 하긴 하지만 학생들에겐 잘 안 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중해서 읽어 이러면 집중할 시간은 차라리 공부를 할게요 이러고 야 놀아 이러면 놀 시간은 차라리 컴퓨터 할래요 스마트폰 할래요 이러니까 책은 그 사이에서 붕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나마 재밌는 학습 만화 읽으면 또 읽다가 이제 초반에 좀 책 읽는다고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학습 만화 읽는다고 또 잔소리 듣고 그래서 붕 뜨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무튼 여러분이 도서관이나 공간에서 웬만하면 시간을 같이 조성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 애가 어디까지 읽고 있고 어떻게 모임의 준비가 되어 가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을 정독하고 잘 읽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참여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친구들이 많고 읽었다고 해도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친구도 꽤 많아요. 실제로 저는 군부대 코칭 같은 거 하고 이럴 때는 항상 줄거리 요약본을 가져갔어요. 왜냐면 군대에 있는 친구들이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책을 깊이 있게 못 읽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나이는 찾는데 그래서 항상 못 읽어도 참여할 수 있게끔 줄거리 같은 거를 정리해가지고 내 모임 전에 한 10분, 2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내용을 같이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보고 토론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모임 구성원 수준에 따라서 준비 상태를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여유가 된다면 아까 같은 책과 영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책 읽기 좀 부담스러우면 영화 보고 와. 아니면 영화 먼저 보고 흥미를 유발한 다음에 책을 볼까? 이런 식으로 준비 상황에서 요즘은 영화를 활용한 그런 독서 활동도 이제 다음에 배울 거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 책보다는 그래도 편하게 영상에 대한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서 아이들 어느 정도 준비를 시켜줘야지 뭔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거든요. 우선 준비가 이렇게 차오르지 않으면 밖으로 안 나오고 나와도 빈깡통이 그러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다가 3000% 세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내가 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감동도 받고 이랬으면 그 내에서 좋은 말들, 좋은 생각거리들이 막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귀찮더라도 준비 어느 정도 계속 점검해서 준비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성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너 성적에 들어가, 너 이거 공부에 도움돼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 효과적인 면이 있어요. 제가 사교육에 있을 때도 뭐 초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는 그냥 그림책도 좋고 막 명작 그림책, 뭐 수상한 책 이런 거 막 교양 그림책 다 좋은데 초등학교 3학년 넘어가면 공부에 관련된 책이 확실히 인기가 높아지더라고요. 이게 또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 좀 균형을 잘 타서 뭐 과학에 이런 공부도 있는데 이거랑 연계해서 이런 책이 있어. 그럼 이 책을 통해서 뭐 나름 친구들은 학교 생활이 거의 전부니까 학교 생활하면서 자존감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교과 연계를 같이 한 그런 책들을 활용해서 이제 준비를 좀 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준비가 될수록 알찬 토론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것부터 해서 애들이 놓치고 온 부분은 조금 더 챙겨주면 그게 사실 저도 막 모임하기 전에 단톡방 만들어서 책 얼마나 읽었어요. 이 작가 이 인터뷰 영상 있는데 이 인터뷰 영상 참고하세요. 관련된 이런 다큐멘터리 있는데 이거 보세요. 막 이런 거 링크 걸어주고 이러거든요. 그럼 제가 막 되게 착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준비될수록 함께하는 모임 시간이 알차진다는 걸 제가 경험상 알기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줘야지 거기에 맞게 준비를 어느 정도 해오고 그러면 다 같이 좀 유익한 시간이 되니까 초반에는 되게 시크하게 참여하고 싶은 사람만 오시고 뭐 안 읽은 사람은 오지 마세요 막 이런 모임도 있고 저도 그랬던 적도 있어요. 완독하지 않은 분은 오지 마세요 막 이랬던 적도 있고 막 그랬는데 특히 학생들은 이제 좀 친절해주게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준비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참여를 되게 유도하는 거 많은 분들도 애들이 되게 시크하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청소년 강의하고 이럴 때는 항상 먹을거리를 챙겨갑니다. 너무 고전적인 거긴 하지만 뭐 그냥 뭐 물어보면 대답 안 해요. 근데 뭐 빼빼로 같은 거 이거 하면 준다 그러면은 사실 애들이 정말 싫은 게 아니라 약간 멋쩍어서 못할 때도 구실이 생기는 거예요. 나 저거 과자 같이 나눠 먹어야지 애들이랑 막 이런 식으로 막 내가 퀴즈한 느낌으로 막 이렇게 맞추려는 동기를 조금은 건드려 줄 수 있어서 먹을거리나 이제 제 책 사인한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준비해 가려고 노력을 해요. 여건이 되면. 근데 중요한 건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계속 막 책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냥 가는 것보다 동기 유발할 구실을 제가 막 어떤 질문 같은 걸 많이 하는 입장에서 이런 거 제가 사인한 거 뭐 드려요, 먹을 거 드려요 라고 하면은 우선은 그때 좀 분위기 화기애애지고 그런 걸로 좀 참여 유도를 하기도 합니다. 너무 외적 동기라서 어떤 분은 뭐 이렇게 그런 거 별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외적, 내적을 너무 이제 분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자기 의지로 이제 오신 분 아닌 이상 어떻게든지 저는 이제 이런 요소를 좀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내에서 하는 거는 이제 수행평가에 들어간다. 아니면 국어 수업 시간에 어떤 토론에 대해 배우고 하는 것처럼 연계성을 잘 가지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도서관에서도 봉사활동 점수 준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 모집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독서회 같은 거 이제 도서관에서 한 적 있었는데 주말이었는데 아니 주말 오전인데 막 이틀 만에 2, 30명이 다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인기 많네요 라고 했더니 우선은 어머님들이 신청하신 거. 어머님 애들은 내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머님들이
선착순으로 신청해가지고 막 빠르게 신청하셔서 이제 도서관에 찾고, 야, 어머니는 거의 앞에 놓고 가고, 중학생이었는데도 끝나면 데리고 가고, 막, 못 오면 저한테 못 온다고 문자 주시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봉사활동 점수도 챙겨준다. 이런 걸로 이제 약간 유인을 하기도 하셨어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예, 친한 친구. 근데 여러분도 독서 동아리도 하나의 동아리로 보고 하다 보면 친구랑 같이 가고, 그리고 거기 분위기 좋고 거기 누구 있고 이런 식의 분위기, 그런 입소문 같은 것들 무시 못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두세 명 같이 잘 어울리는 친구가 이게 동아리 들어오고 걔네들이 다른 친구도 불러오고 이렇게 자리 잡으면 이제 조금씩 이제 좀 활성화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관계 형성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어떻게든지 참여를, 여러분 참여 안 해요라고 했는데 참여를 하게끔 하는 그 동기유발의 방아쇠, 트리거가 아이들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되게 섬세하게 대하고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 정말 편하게 그냥 들어올 때부터 MBTI 한번 하시고 하는 것도 좋아요. 요즘 애들이 MBTI 심리 테스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이야기거리를 같이 공통의 걸 만들어 갈 수도 있고요. 혹시 여러분의 나름 경험상 참여를 유도하는 팁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공유해 주세요. 이것도 집단지성으로 제가 한번 정리해서 할 건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아이들이 참여를 하고 입을 좀 열더라. 네, 왼쪽 동네 마일리지를 활용한 상품 증정. 여러분 스타벅스 같은 것도 계속 이거 도장 찍고 하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굿즈 주고 다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떤 우리가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하나 성과를 보여주고 보상, 바로바로 즉시적인 보상을 해주고 다음 동기를 유발하고 이런 건데, 사실 마케팅적으로도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재현님이 말한 마일리지 활용. 고 혹시 다른 분 또 있으신가요? 나이스의 기록. 이것도 결국은 어떤 흔적을 남기는 거죠. 얘가 이제 또 먹거리 빠질 수 없고 칭찬. 그쵸. 칭찬이 특히 이제 요즘 자존감 많이 낮고 무기력한 친구들에게 칭찬이 정말 좋은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이제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데 성인도 마찬가지고, 딱 두 개만 더 들어보고 다음 주 넘어갈까요? 아, 이렇게 하니까 애들 좀 참여하고 잘 따라와 주더라. 네, 정인님도 일단 도서부를 통해서 지인, 우리가 영업도 지인 영업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지인 영업. 친구와 함께 하고, 친구 초대하고. 아, 이런 게임 같은 걸 활용해서 민정님 이제 공 던지기 이런 거 순서 정하고, 약간 그런 놀이 요소를 좀 결합한 거. 그 미양님은 학교 소식지에, 결국 마케팅이죠. 마케팅의 시대. 마케팅 탑재하고. 네. 좋은 팁들 이제 공유해 주셨고요. 이건 제가 여기 정리한 내용이랑 꽤 비슷하죠. 감정의 호소,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감정의 호소, 저도 맨날 하다 보면 제발 한마디 해줘. 막 저도 하면은 애들이 한마디 착한 애들 말해주고 이러는데, 근데 마스크 쓰면 또 안 통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고등학교 가서 그래도 애들이 다 시크해도 한 몇 명은 같이 막 활성화 시켜준 애들이 있었는데, 마스크를 쓰니까는 표정도 안 보이고 숨을 곳이 생기니까는 이 인정이 호소하는 거 잘 안 통하더라고요. 저도 마스크 쓰고 친구도 마스크 쓰면은 막 제 표정도 안 보이고 관계 형성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있고, 아, 또 학부모님한테 학부모님한테 홍보하는 거, 또 이제는 좋은 전략이죠. 부장님 발표를 안 시킨다. 모두 다 말해야 끝나요. 여러분한테도 한 두 개 아니면 안 넘어갑니다 이럴 때 있거든요. 여러분은 참여 많이 해주셔서 다행인데 단체로 뭐 하다 보면 대답 많이 해주시면 이거 안 넘어갑니다라고 했을 때 해주시면 있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어떻게 참여자들 설정하는 재밌는 모임들 하나 보여줄게요. 이거는 북민이란 모임인데 컨셉 자체가 어 솔로예요. 솔로. 그렇고
솔로의 이 25대 35세 남성 여성 3명 그러니까 미팅을 한다는 겁니다. 이 소개팅을 하는 건데 단체 미팅 단체 소개팅 하는 건데 책으로 매개로 한다. 이런 컨셉으로 해서 딱 대상을 분명히 정했죠. 그리고 맘스터디 이거는 엄마들 모여서 그러니까 이게 참여자가 정해지면 컨셉이 정해지면 컨셉에 맞게 참여자를 좀 좁혀서 이제 선정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교사 아까 우리 어제도 막 뭐 사서쌤들 모임 학부모 모임 이런 것들 얘기하셨는데 그런 컨셉에 맞게 딱 특정 대상을 정한 모임 있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 모임인데 그래서 여성만 오세요. 그리고 4권 이상 읽는 책 많이 읽고 좀 빡세게 책 좋아하고 이런 분만 오세요. 약간 장벽을 일부 높여서 필터링을 해서 아무나 못 오게 이렇게 이제 대상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전에 이제 제가 구도서관에서 했던 모임인데 보면 여기서는 대상이 이제 누구나 그리고 주제 도서를 읽고 오지 않아도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그때 좀 요약본도 미리 만들어 가고 지나가다 그냥 들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든 이제 모임이고 여기서도 세계 명작을 하는데 책 읽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제 영화 보고 오셔도 된다. 책이랑 영화랑 같이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접근성을 낮춘 이런 모임들도 기획해서 했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친절하게 많이 이제 공공기관에서 많이 접하긴 하는데 우리가 어제 말했던 뭐 이렇게 트레발이나 이렇게 유료 모임들은 또 이게 진입장벽을 높여가지고 더 참여를 높이기도 해요. 우리가 사실 공짜로 얻으면 또 되게 소홀하게 여기는 게 많아서 조금은 이제 막 한정판 이런 것처럼 그렇게 꼭 무조건 친절하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조금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교육에서는 아직은 좀 친절한 게 우선시 되긴 합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자가 진행하는 거. 여러분이 진짜 진행하는 요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선 사회자 아까 말했지만 공정성의 의미에서 목표와 컨셉 같은 거, 이 모임 동아리 자체에 대해서 그거를 역할을 분명히 정하는 게 이제 여러분이 진행하는데 훨씬 수월하고요. 그리고 어렵지만 노력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열린 마인드. 열린 마인드. 여러분이 봤을 때 도대체 쟤는 왜 저러지? 그러고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가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 생각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왜냐면 사실 아이들은 다 그걸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더 노력을 균형 잡힌 생각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공교육에선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가장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리액션을 열심히 하는 거. 성인 모임에서도 제가 공무원,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분들 말고도 막 뭐 6급 공무원 막 이런 식으로 연수에 종종 참여할 때가 있는데 회의와는 다른 좀 자유로운 독서 모임 같은 거를 이제 해달라고 해서 간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고위 공직자들 보면 되게 딱딱하고 이렇잖아요. 진짜 되게 멋쩍어 하고 일 얘기는 잘하는데 내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의 못 꺼내고 내 생각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꺼내기를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신데 진짜 그럴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무도 안 들어도 저는 듣고 저는 이제 끄덕끄덕 해드릴 테니까 그냥 어디를 보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저보고 말씀하세요라고 말을 하거든요. 실제로 막 우리가 발표 많이 해본 사람 아니면 사람 둥그렇게 앉아있으면 좀 말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어디 보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럴 때 그냥 저보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끄덕끄덕 해드릴게요. 라고 막 이렇게 리액션 잘해드립니다. 라고 하면 그래도 말씀하시면 진짜 저만 보고 말씀하시고 저도 계속 눈 마주치면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다 좀씩 시선을 좀 이제 두리번두리번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리액션을 잘해주는 거 아까 칭찬이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인데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사실 교사도 사람이고 사서도 사람이고 진행자도 사람이고 다 하기 때문에 빈정상하고 이럴 수 있지만 크게 이 세 가지를 큰 진행자의 큰 틀로 잡을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이제 미디어에서 여러 사회자 MC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 진짜 사회 괜찮게 본다. 나 이 사람이 사회 보면 진짜 믿고 채널 이제 본다. 사수한다. 라고 하는 명사회자, 롤모델 혹시 있으신가요? 그냥 예능 MC도 마찬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우리가 MC 사회자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유재석은 인기 많죠. 유재석 이제 바로바로 나오고 그죠. 김성주 씨도 이제 되게 편안하게 되게 재치 있게 요즘 많이 활약을 하고 있으시죠. 배동성 이거 약간 이런 질문에서는 이제 자주 등장하지 않는 분이긴 한데 그것도 의미 있습니다. 배동성 아나운서. 네. 그리고 김미경 강사님, 네, 이 김미경 강사님도 이제 지금 굉장히 핫하시죠. 리부트 책도 되게 잘 나가시고 유튜브 대학도 지금 잘 나가시고. 한 분만 더 들어보겠어. 한 분만 더. 명 MC, 명 사회자. 어떤 분이 있을까요? 네, 허참, 김원희. 김원희 씨도 요즘 종종 다시 나오고 계시기도 하죠. 허참도 가족으로 아까 생각나고. 저입니다. 저는 뭐 저랑 모임 같이 안 해요. 어제 이승기도 이승기 뭐 같이 있으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승기도 약간 예능에서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질문을 말씀드리면 확실히 시대 차이를 제가 거의 5년 동안 계속 이런 질문을 자주 드리는데 과거에는 손석희 씨가 꼭 한 번씩 나왔거든요. 역시 은퇴하시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는 확실히 많이 이제 줄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매부로 연예대상 받는 사람 다르듯이 하나씩 보면 최근에는 이제 그 책 읽어드립니다에서 이제 설민석 강사가 되게 많이 나오고 이래서 설민석 강사 약간 이분은 책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풀어서 설명해주는 이런 강의식 컨셉의 사회자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유재석 씨는 정말 장기적으로 쭉 오래오래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석희 씨는 약간 냉철하게 유재석 씨가 이제 되게 서버먼트 그러니까 되게 뭔가 받쳐주고 존중해주고 되게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손석희 씨는 되게 냉철하게 날카로운 질문과 이제 딱딱 깔끔하게 끊고 이런 분으로 이제 많이 이제 명사회자로 나왔었고 그리고 박나래 씨도 예능에서 활약을 많이 하고 대상도 받고 이랬었죠. 이분은 자기가 좀 망가지면서 분위기를 되게 좋게 만드는 그래서 과거처럼 꼭 사회자나 선생님이 꼭 똑똑하게 이렇게 다 이끄는 게 아니더라도 나 몰라요. 나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내가 망가지면서 분위기를 되게 좋게 만들고 다른 게스트를 띄워주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동엽 씨도 되게 재치있고 재밌게 유머러스하게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사서쌤들도 결국 다른 사람 학생들 앞에서 뭔가 진행하기 부담스러울 때 나름의 역할 모델을 정하고 하면은 좀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랬을 때 좀 더 수월하시고 뭐 최태성 작가님 이제 교사분 그리고 뭐 송혜 선생님 송혜 선생님 되게 안정적이 누구나 와서 막 장난칠 수 있는 되게 귀여운 느낌인데 또 어르신이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은 사랑을 받으시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예능을 보고 이러다가도 와 저분 진짜 저걸 받아주네 와 저분 진짜 사회 잘 본다 깔끔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 있으면 여러분이 그분의 롤모델로 삼고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은 친절한 것과 원칙을 같이 잘 조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사교육이나 사모임은 그냥 안 오면 그만인데 이제 여러분 학교라는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임들은 약간 여러 가지 소문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되게 공정하면서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규칙을 함께 정하고 함께 지키는 거. 요즘은 저기 쌤이 정했으니까 쌤 말 들어라고 하는 게 거의 안 먹혀요. 그래서 서로가 친구들도 자기가 납득이 돼야지 행동하고 납득이 돼야지 그걸 따르고 규칙을 따르고 이런 경우도 많아서 웬만하면 민주적으로 같이 정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뭐 발언권, 발언 시간 그래서 발언권 자체가 통솔이 안 되면 뭐 토크스틱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말하는 사람은 꼭 이 스틱을 들고 있는 사람은 말할 수 있는 규칙
아니면 실제로 어느 모임에서 모래시계 같은 거 두고 한 사람이 발언이 3분 이상 넘지 않도록, 그 실제 토론 대회에서는 마이크를 꺼버리기도 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제 발언권, 발언 시간, 그리고 진행자의 역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떤 기준을 세우고 참여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좋을 땐 상관없는데 조금만 틀어지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뭐 어쨌니 저쨌니 선생님이 저 사람만 좋아하니 선생님 자기 멋대로 하니 막 이런 식으로 막 진행자가 뭐 왕이니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이 돌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점을 고려하시는 게 지속 가능한 독서 동아리 모임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면서 원칙을 같이 정하고 지키고, 그리고 공정함에 대한 키워드를 항상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와는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안주 사은품을 주더라도 그 사은품을 주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막 컴플레인 들어오기도 해요. 대학생들이 저 강의하고 뭐 이럴 때도 그냥 학교에서 남는 사은품을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너무 많이 받아서 그냥 준비된 게 아니니까 그냥 자유롭게 뭐 가져가게끔 하고 이랬을 때, 강의는 좋아하는데 사은품을 주는 그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종종 많이 느끼고 이러는데 그런 점을 놓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인드로서는 사실 여러분 성인 독서 모임 해보면 진짜 알고, 선생님끼리 모임 해보면 또 이제 알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이 막 가르쳐야겠다, 지도해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사람들은 다양한 입장에서 다양한 각도로 세상을 보고 다양한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맹인무상이라고 하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하는 이 속담이자 이 격언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서 코끼리를 보는 장님들이 다 우리예요. 근데 이 중에서 아무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는 위치가 다를 뿐이에요. 앞에서 이 뿔을 보는 사람은 딱딱하네, 이건 창인가 봐. 그 뒤에서 꼬리를 하는 사람은 부드럽고 근데 긴데 이거 밧줄인가 봐. 다 각자 자기가 보는 환경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서 텍스트를 해석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러 거짓말하거나 일부러 곡해하는 걸 넘어서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인지편향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100% 공정할 수 없는 인지편향, 이럴 토대로 이제 확증편향으로 곡해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다.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 그래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전제를 하셔야지, 야, 쟤 왜 그래? 너 나한테 시비 거니? 너 나가.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태도가 좀 누그러질 수 있어요. 쟤는 또 나름의 사연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이들이 다양한 색깔, 프리즘이죠. 다양한 색깔을 뿜어낼 때 이것을 굳이 합쳐가지고 독서 모임 할 때 굳이 결론을 다 정리해서 이 책은 어떤 책이다 이런 식으로 막 교훈 내듯이 결론을 꼭 내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주고 싶은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잘 정리해서 줄 수는 있는데, 그 메시지가 다른 아이들의 모든 생각을 다 덮어버릴 정도로 새카만 검은색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독서 토론이라는 것 자체의 매력이 확 줄어요. 너무 어긋난 생각은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색깔을 존중한다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아까 우리 책에서도 선량한 차별주의자 이제 추천책으로 언급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책 읽어보시면 정말 과거랑은 세상을 보는 세상의 흐름이 많이 달라졌구나. 뭐 차별금지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루는 화두가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더 어린 친구들에겐 더 달라진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양한 생각을 인정해주는 이 무지갯빛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태도가 중요하고, 이건 사실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온 게 다르잖아요. 사실 저도 교사분들 연수하다 보면은, 초등학생 교사분들 연수하다 보면은 거의 40대 50대 분들은 그렇게 교직 생활을 20, 30년 해왔는데 지금 오는 애들이 너무 어리잖아요. 그럼 그 맞추기가 너무 힘든 상황들이 생겨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을 계속 학습자 중심이라 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이제 열린 상태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질문 만들기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말랑말랑한 뇌를 위해서 아까도 계속 힘들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질문 만들기였는데 오늘은 이제 저번과 다른 방법으로 한번 볼게요. 우선 질문을 여러분이 만들 때는 여러분이 발제하는 여러분이 준비해서 여러분의 약간 컨셉과 방향성을 딱 마음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스타일이 있고 친구들이나 이 모임원들이 이제 하나씩 한번 만들어 봐 라고 해서 나름의 공통 발제들을 모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가 약간 한 명씩 책임을 줘서 네가 한번 해봐 약간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던 거라면 이거는 더치페이 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2번과 3번이 조금은 이제 참여율을 높이는 능동적인 태도를 키워주는 거라면 1번은 조금은 이제 사회자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성인 모임 할 때는 항상 이제 포스트잇을 주고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것들 한 번씩 적어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포스트잇을 모아요. 모은 다음에 그 중에서 겹치는 거랑 제가 준비한 거랑 섞어서 이렇게 많이 해서 저는 세 가지를 골고루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이 기본 준비는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아이들이 나누고 싶은 질문거리들을 계속 아이들이 만들어 보게끔 질문하는 습관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조금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신 다음에 괜찮으면 활용하고 약간 부족하면 선생님이 준비하신 거 하면 되고 하여튼 기회를 준비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우리가 직접 이제 만들어 보는 시간을 우리 어제처럼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제가 토익, 토론, 수다 세 가지 방향을 만들기였다면 이번에는 내용 질문, 생각 질문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브레인스토밍처럼 좀 여러 개를 만들어서 분류했다면 이번에는 딱 분명하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질문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내용 질문은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텍스트의 내용. 그 해당 도서 텍스트를 중심으로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고 애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그러니까 확인하는 그런 질문이고 이거는 닫힌 질문 답이 이제 텍스트에 정해져 있으니까 대부분 닫힌 질문, 수렴형 질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용 이해력, 독해력 자체를 점검하는 거라서 초등학교 애들은 꼭 이런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용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생각을 막 이야기하면 3000% 빠지거나 오독하는 경향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한번 점검하는 식으로 간단히 질문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예를 들면 주인공은 어떤 사건을 겪었나요? 이것의 답은 텍스트에 있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얘가 대답을 잘 못하면 텍스트를 한번 다시 살펴보고 같이 이해를 하게끔 요즘 애들이 책은 읽으라고 해서 읽는데 빨리빨리 대충 읽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 보듯이 대충대충 읽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잘못된 독서 습관을 고쳐주는데 또 이 내용 확인 질문이 적절히 활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닫힌 질문하면 무조건 안 좋은 것처럼 얘기했는데 컨셉에 따라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이해를 물어보는 질문과 다음은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 그래서 얘 기본적으로 뭐 어떤 재밌었니? 너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뭘 느꼈니? 이런 식으로 편하게 자신의 생각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답이 텍스트에 있는 게 아니죠. 답이 독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열린 질문, 확산형 질문. 그러니까 답이 하나가 아니라 모임에 참여한 사람이 10명이면 답이 10개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생각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이 주인공에 대해서 물어도 주인공이 어떤 사건을 겪었니? 그거는 텍스트에 있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고 네가 주인공이라면 어땠을까?
어떤 기분이었을까? 어떻게 했을까? 라고 하면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 배경 지식, 관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열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적절히 여러분이 그 도서에 따라 컨셉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서 잘 섞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 내용 확인을 하는 것과 생각을 이제 열어주는 질문을 한번 나누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우리가 어제 홍길동전 했었잖아요. 세 가지로. 오늘도 우선 홍길동전으로 간단히, 이번에는 이제 막 치시지 마시고 내용 질문 하나, 생각 질문 하나 이렇게 하나씩만 딱 보고 다른 작품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같이 보면 홍길동은 왜 호영우제 하지 못했나요? 지금 홍길동에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되게 나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 홍길동 팬할래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있으면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없는 게 나아요. 경찰이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다음은 이제 심청전으로 하겠습니다. 심청전. 심청전은 왜 인당수에 빠졌나요? 뭐 아버지에 관련된 텍스트의 내용을 점검하는 거. 그리고 신봉사가 눈을 뜨고 뺑덕어미를 다시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 복수할까? 저 같으면은 막 복수하겠어요? 돈 다시 뺏겠어요? 아니면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아니면 다시 그리워할 것 같아요? 막 결이 달라질 수 있는 약간 성인 코드의 질문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간단히 흥부전. 간단히 흥부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떻게 박씨를 받게 되었는지, 왜 박씨를 받았는지, 그 제비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내용에서 텍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놀부의 이웃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반성하고 잘 살아갈까? 아니면 다시 나쁜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측하고 고민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질문 만들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처음부터 책을 읽으면서 이걸로 내가 모임할 거야, 질문 만들 거야 라고 하시면 읽는 중간중간에 포스트잇으로 바로바로 발췌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다 읽고 나서 내가 큰 질문 만드는 거 말고 몇 페이지에 이 문장을 바탕으로 바로 발제를 하는, 그래서 발췌 질문법이라고도 하는데, 발췌하고 질문을 바로 긴밀한 질문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양적으로는 좀 질문을 수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흥분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여기를 바탕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거시적으로 책을 다 읽고 하는 질문도 있고 중간중간에 읽으면서 이렇게 체크해뒀다가 바로바로 질문화 시킬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57분 알차게 오늘 시간을 마쳤고요. 다음에는 여러분이 교과 연계 독서 지도 그리고 미디어 활용 독서 지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메일 주시면 되고, 제가 오늘 여러분이 공유한 책 내용들은 정리해서 다음 장표에 간단히 담을게요.